잘 지내셨죠? 12장 복지재정의 구조와 실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지재정의 구조와 실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은 현대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재정의 구조, 그리고 또 한국 복지재정의 현실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 정부의 역할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죠. 오늘날 대부분 선진 국가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적어도 국민 총생산의 40%를 상회하고 있어요.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전 취업 인구의 20% 정도를 정부 부문에 고용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기능은 국가 및 이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게 최고죠. 그리고 또한 국가 경제 안정 및 성장의 관리 기능이 있고 국민의 사회적 삶의 보장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 삶의 보장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그 노력, 정부의 노력은 현대 정부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역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현대 정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럼 국가재정의 구조예요. 국가재정의 구조. 국가재정의 구조를 본다면은 잘 공유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정부의 범주가 있죠. 정부의 재정 구조를 논할 때 가장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은 정부 활동의 범주예요. 범위죠, 범위. 정부 역시 생산 주체 하나죠. 단순히 국가 행정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게 절대가 아니죠. 국가라고 하고 관리만 하고 서비스만을 생산한다면은 그건 되지가 않죠. 국가 책임하에 공급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국방비, 그리고 교육비, 공중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수도, 전기, 식량, 군수물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재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다양한 재화들이 또 있잖아요. 재화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동원하는 방식은 직접 생산 방식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때로는 민간과 합작하여서 생산하거나 민간 생산품을 구매해서 다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정부는 조세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취한 재원을 근간으로 정부의 공공활동을 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국민에게 그 대가를 직접 받고 팔기도 하죠. 일종의 기업으로 기업 모양이 되는 거죠. 행세하거나
매우 커다란 자금 그 규모를 운영해서 나라 전체의 통화 관리 및 여신 관리 업무 등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이 돈에 있어서 이 재정에 있어서 구조가 굉장히 범주가 넓은 거죠. 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죠. 그래서 결국 모든 활동을 전부 정부의 범주로 취급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의 영역을 크게 잡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부의 본질에 충실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만큼이 과연 정부가 하는 일로서 타당한가. 근데 그 타당성을 볼 때 뭐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5까지 하는 게 타당한 건지 7, 8까지, 9까지 가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기업이나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1, 2만 하면은 타당한 건지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정부의 범주에 대해서 지금 함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또 정부의 범주를 보면은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는 IMF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97년에 IMF를 맞았었죠. 광의의 정부 영역, 넓은 의미의 정부라는 것은 공공부문으로 비금융 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공공금융부문이 다루는 통화관리와 여수신관리 등의 재원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과의 자금 흐름에 대한 착란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정부 범주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내리는 정부의 범주 정의죠. 비금융 공공부문은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이분을 해요. 비금융 공기업은 정부가 일반 산업 분야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산, 판매하는 것. 이것이 공익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과 같이 성격을 지니며 뭐예요? 직접 취급하는 부문이라는 거죠. 정부라는 것은 이런 범주에 있어요. 또 일반 정부의 구성은 어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죠. 그리고 사회보장기금, 지역정부, 초국가정부 등으로 나눠요. 저는 인천에 살지만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죠. 인천시 정부라고 하거든요. 중앙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말하는 거고 지방정국이라는 것은 1995년도에 시작된 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방정부로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부, 초국가정부 등으로 나뉜다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이 어때요? 중앙과 지방의 운영 방식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재정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3자 간의 복잡한 내부 거래 등이 발생하게 돼서 재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어쨌든 정부라든지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간에 어떤 재정, 돈에 관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보통 정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규모로 가장 협의의 정부를 정의하죠. 보통이라면. 근데 그와 관련된 재정을 이해하려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 DFS 분리 방식에 따른 한국의 재정구조 교재를 재정구조를 페이지 34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2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표가. 이거를 재정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의 구조에 있어서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구조가 있어요. 일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에게 뭐예요?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 회계로 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이거는 회계학에서도 쓰고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의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회계 그러면 예산의 중심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걸 만드는 거죠. 밥상을 차릴 때 10가지를 잘 차려놓았는데 이거는 특별히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꺼내놓으면 그거죠. 기금은 뭐예요? 기금. 발전기금 뭐 이런 거 있죠. 정부 사업의 운영 목적 및 특성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이 지닌 세입, 세출 예산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그러죠. 다시요. 정부가 사업이 있는데 운영하잖아요. 목적 및 특성상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 예산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서 할 수가 없어라는 거죠. 뭐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때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게 바로 뭐다? 기금이라는 거죠. 기금. 잘 되고 있나 좀 볼게요. 공유가 잘 되고 있나. 자, 세 번째는 국가재정의 구조에서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정이에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 보세요. 청와대 쪽인 중앙정부와 인천시인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규모 및 세수상 비중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재정 때문에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정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재원의 확보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와 지방경제 수준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지방정부의 세원, 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예산이 인천시에서 다 주지를 않아요. 어디서? 정부에서 오는 게 있죠. 그 지방교부세, 지방으로 내리는 돈이죠. 국고, 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끌어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국재정운영의 현주소 그랬어요. 한국복지재정의 현실부터. 한국복지재정은 어떤가? 사실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너무나 좋아졌죠. 요즘은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닌다는 것은 사실 맞지를 않아요. 대학교도. 왜? 아직은 부족하긴 해도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출까지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알바하면 성적은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못 따라갈 수는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알바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럭저럭 한다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재정 수입 측면을 봅니다. 한국 재정 운영의 전주소에서 정부의 재정 수입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재정 수입의 근간인 조세 수입이 전체 GDP의 2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재정 수입. 세금이죠, 세금. 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 부담률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2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참여정부가 끝난 시점인 2008년에 20.7%를 보였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5년에는 18.5%까지 하락을 했어요. 뭐가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감세하면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 내기는 싫지만 세금이 있어야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뭔가를 세우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 안 걷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돈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로 밑에 보면 OECD 평균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드는 거죠. 그런 나라인데 OECD 평균 수치인 25.0%에 74%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보면은 GDP 대비 약 6.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조세 비율에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액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국민 부담률 수준도 참여정부 시기를 거친 2008년에는 26.5%까지 올랐지만 2015년엔 25.2%까지 떨어져서 OECD 평균의 74.1%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무튼 정부의 재정 수입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한국 복지 재정의 현실을 봅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돈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복지 재정의 현실은 어떤가 좀 보자라는 거죠. 재정 지출의 측면.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 역시 상당하죠. 잘 사는 나라들은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의 사이즈가 틀려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 총지출 비용은 2015년 현재 GDP 대비 40.9%에 달했다.
우리나라 총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간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32.4%에 불과. OECD 평균의 80%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ECD 뭐 우리가 그냥 꼴찌라고 봐도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세금이 많으면 우리가 그만큼 똑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받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돈을 또 줘야 되고.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들이 난 세금으로 인해서 교육비 무료, 의료비 무료 이렇게 한다라면은 서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기본은 보장을 받으니까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세금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민주당을 안 찍고 그 국민의힘을 찍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보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 그걸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유일하게 강남구 쪽의 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됩니다. 분당 이런 쪽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돈도 많고. 민주당을 찍었다가 내 돈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뭐 세금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0여 년 전에 해당이 되네요. 건강보험을 만들었어요. 근데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아프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죠. 죽게 아프면 그때나 병원 가는 거죠. 막 피철철 나고. 그런데 건강보험을 딱 의료보험이라 했을 때 의료보험을 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난리가 났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국민들이. 아니 나는 1년에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매달 왜 돈은 뛰어가.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니까 암 같은 거 걸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억대가 더 드니까 수술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오바마가 배워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되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포들. 너무 비싸가지고 병원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표를 얻어야 돼갖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OECD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건강보험료 내면서 삼성보험, LG, 신동아, 한화 이런 데다가 보험을 들었을 거예요. 사보험을.
왜 들어요? 뭐냐면은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많이 다쳤을 때.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그런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료가 집집마다 아무리 적어도 뭐 한 30만 원 이하 되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도 뭐라 그래요? 건강보험료 10만 원 정도 내는 거를 막 뭐라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근데 만약에 사보험 들은 거를 건강보험으로 다 옮겨서 공적 기금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비는 다 공짜로 할 거예요. 우리 집도 5식구인데 보험료가 대략 잡아서 돈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공적 보험에 건강보험에 갖다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그대로 공적 보험에 들어가는 거니까 집집마다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비도 그래요. 교육비도. 여러분들도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학원비, 과외비 최소한 30만 원은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돈을 갖다가 다 공적 비용으로, 공적 교육비로 공교육계에 집어넣는다라면 사교육을 끊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박사까지의 장학금은, 박사까지의 모든 돈은 다 무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국가재정의 배분이에요. 보면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단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배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무슨 말이에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걷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복지 포퓰리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이 이 땅에 있는 한은 다 존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가가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가가 사회복지에만 정부 재정의 40%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요. 보건 영역까지 합치면 60%. 그 정도죠. 그리고 교육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재정 중 70%까지도 방해하는 수준이에요. 미국은 그렇지를 못해요.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어때요? 국가가 복지와 보건, 교육, 이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이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에 2013년 현재 18.4% 정도의 비중으로 재정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하는 선진국가하고는 차이가 많죠.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보건까지 합치면 30.5% 정도가 된다. 뭐 탁반이네. 60%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건강한 나라냐, 안 건강한 나라냐라고 그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뭐예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은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희년법에도 보면 어때요? 49년 되면은 종살이를 해도 집을 팔아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복지 예산의 현실 그랬어요. 한국의 복지 지출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OECD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
사회 지출비 국제 비교표가 있어요. 347페이지를 참고하면은 여러 나라들의 복지 비교를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347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삼백사십칠 페이지를 보면은요, 잠깐만요. (347페이지를) 보면은 한국은 95년도에 20.4, 2005년도에 10년 지나서 26.6, 2015년은 32.4. 미국은 진짜 안 늘었어요. 1995년에 37, 2015년에 38. 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거를 보면은 스웨덴은 64.9 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은 49.6이에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61.4였다가 57.2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사회 지출비 규모의 저 수준이 혹시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진 않는가 반문한다고 하더라도 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서구 선진 국가들이 각기 1인당 GDP 1만 달러면 2만 달러 시점을 취하여서 복지 지출비의 비중을 비교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선진 국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복지 재정 규모의 왜소함은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본격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 소득 재분배라는 건 뭐예요? 1차는 시장에서 되는 거예요. 누구는 1억을 벌고 누구는, 여러분들은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추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유현진, 제가 동산고등학교 유현진 선배인데, 유현진 같은 경우인데 걔네들이 하루에 버는 게 세금 떼기 전에 한 3,500만 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200억이 넘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선진국가 간에는 복지지출비의 비중을 비교한 건데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가 간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유현진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 재정의 규모의 왜소함은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소득 재분배 얘기하다 했구나.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현진 같은 사람은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205억이라고 하니까요. 많을 때 연봉이. 그리고 또 뭐예요? 없는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에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나 벌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소득 분배인데 재분배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줌으로써 하는 거죠.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를, 그래야지만 재분배를 해야 유현진이나 200만 원 버는 프로야구 뭐라 그래요? 예? 이진 선수나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소비 진작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복지 예산의 현실. 최근 복지 관련 예산의 추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근본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겪은 뒤부터예요. 이때는 직장들이 막 다 좋은 표현인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잘리고, 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확장이 됐던 거죠. 97년 IMF. 참여정부 후반인 2006년 복지 예산은 56조 원, 정부 예산 총액의 25%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걷었다. 정부의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25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해서 2010년도에는 27.7%, 15년도에는 31%, 18년도에는 34% 정도. 네? 계속 증대하고 있는 거죠. 복지 재정의 변화 추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또 하나 다른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뭐예요? 예산 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트인데 복지 재정의 과제 그랬어요. 복지 재정의 팽창이 과연 한국 사회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정도였는가?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보편적 복지의 기조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간의 균형 문제.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재정 집행 방식을 민간이나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복지 재정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전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영상을 같이 봤던 것도 같기도 하고 못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려 볼게요. 오늘 공부하고 비슷한 거죠. 부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간접세든 직접세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세금 내는 걸 좋아하거나 높은 세금에 불만이 없다면 부금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간접세든 직접세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세금 내는 걸 좋아하거나 높은 세금에 불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요. 핀란드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았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이 부자 증세, 이른바 버킷세 논란이 한창인 요즘 핀란드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지영욱 스매트파운이 취재했습니다. 헬싱키의 한 낮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교통경찰관이 바쁜 직업 가운데 하나, 헬싱키 교통경찰 데니스 경위를 만났습니다. 데니스 경위는 오늘 규정속도보다 시속 20km를 과속한 차량 한 대를 적발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그는 지금 바쁩니다.
운전자의 소득부터 파악하고 범칙금을 얼마를 매겨야 하는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a sitten 21 kilometriä siitä yli annetaan päiväsakkoja. Ja päiväsakkoissa huomioidaan ihmisten tulot, nettotulot. 데니스 경위는 세무서에 연락해 위반자의 연간 소득 총액부터 알아냅니다. 보통 총소득액의 14분의 1을 범칙금으로 정합니다. 핀란드에선 이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Se vaikuttaa jokaisen käytettäviin oleviin rahoihin prosentuaalisesti yhtä paljon. Ja todennäköisyys siihen, että jää liikenteestä kiinni, on hyvin pieni. Tämmöisestä rikkomuksesta jää kiinni, on hyvin pieni. 실제로 핀란드 최고의 기업 노키아의 부사장은 시속 25km 속도 위반으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을 냈고 한 재벌 상속자는 시속 40km 속도 위반 한 번으로 2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uka enemmän tienaa, se enemmän maksaa sakkoa, eli ihan sama periaate kuin verotuksessakin. Tämä on hyvä sukua progressiivisesti verotuksella. Siinä ajatellaan myöskin tietysti sitä, että siellä on toisaalta urheilijat ja taiteilijat, se on ehkä pelkkää uteliaisuutta niiden osalta, mutta että juuri erilaisten yhtiöiden päättäjät ja muut, niin sen kautta että voidaan vähän arvioida sitä esimerkiksi, että maksetaanko johtajille liikaa vai liian vähän palkkoja.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푼돈이어서 꼬박꼬박 신고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핀란드 국민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31%. 덴마크보다는 낮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53%에 이르러 소득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핀란드에서 최고 소득자로 알려진 전 노키아 CEO는 지난해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벌어 절반이 넘는 620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Keskustelussa sitten etsitään juuri sitä ajatusta, että työmotivaatio laskee tai ihmiset siirtyvät ulkomaille työskentelemään valtioissa saa selvästi verotus, että tämä olisi taas ongelma, että meidän ratkaisussa löytää se verotuksen optimaalinen taso niin, että 당연히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코넨 사장. 지난해 150억 원의 소득에서 절반이 7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고소득자입니다. I can't say that I love taxes, but we have to balance the tax system with what we get. We have to remember that we have high tax, but on the other hand, we have nearly free of charge medical take care. We have free of charge schooling system. So they look what we get for it. Kyllä mä sanoisin, että yleensä ihmiset on sitä mieltä, että totta kai poikkeuksia on, mutta välillä kun mietitään kunnallisveron nostoa, niin kyllähän monet ihmiset toteavat, että mieluummin nostetaan sitten verotusta, kun palveluja heikennettäisiin. 2차 대전 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핀란드. 불과 60년 만에 복지제도가 잘된 나라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밑바탕이지만 높은 세금을 감수했던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things where we try to, in Finland, we try to equalize something, everything. It's like a part of social thinking. 잘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노키아라는 스마트폰, 핸드폰 회사에서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은 어때요? 40km 가는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80km로 달렸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2억 6천만 원인가 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의 개념이 그 2차 분배죠. 2차 분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재용 씨나 우리나 자동차 속도 위반하면은 똑같아요. 벌금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그래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예산을 왜 보냐? 복지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막판에 결론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어떤 나라는 몇 프로? 어떤 나라는 몇 프로? 핀란드 같은 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영상을 봤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는 어떻게 뭐라 그래요? 세금 내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해서 보장받는다는 거죠. 복지재정의 구조와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돈 걷어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국가 재정의 구조도 아까 우리 잠깐 봤죠. 한국 복지재정의 현실은 어떻다? 조금 더 가야 된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공유가 또 안 됐네. 다시 한번요. 복지재정의 구조와 실태 그러는데 현대정부의 역할은 어떻다? 돈 걷는 거죠. 복지사업을 위해서. 국가재정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고 한국 복지재정의 현실을 봤죠. 우리는 좀 아직 멀었죠. 제법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뭐 진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사회복지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보다 한 단계 뜬 게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유는 뭐예요? 누군 1억 벌면 자기가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자유고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쓰는 거고. 근데 평등은 어때요? 1억 버는 사람들 거를 1억 버는 사람들 걸 가지고 와서 100만 원과 함께 뭉쳐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금이 아까 핀란드의 예를 든다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라도 그 1억 번 사람은 5천만 원 있고 나머지는 다 혜택을 보잖아요. 무료로. 더 잘 살 수밖에 없죠. 하나 더 영상을 좀 볼게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봤던 것도 같은데 제가 좀 잘려서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서로가 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 이야기는 무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덴마크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한 사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간접세든 직접세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세금 내는 걸 좋아하거나 높은 세금에 불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요.
핀란드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그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겠네요. 잠깐만요. 수단나는 남성으로 태어나 허리 아래 지점이 맞는 둥근 사진이다.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여서 눈을 뜨다.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적용된 지난해 통계를 KBS가 분석해봤습니다. 고소득층은 더 하지만 보수당과 전실은 더블리치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을 제가 잘못 찾겠네. 잠깐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려 국민의 구는 어떻게 눈을 뜨다. third month you get compared to 나는 없습니다. soda 35 confidence. We all think who are taken and I have taken my own. 누군가 잘못 찾겠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수고하셨고 이것을 강의로 대신합니다. 수고하셨어요.